데이터 타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단순형, 열거형, 배열, 연관 배열, 레코드 포인터, 타입 컨버전, 타입 이퀴벌런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데이터 타입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객체 집합 플러스 연산이라고 했는데, set of values, value들의 집합, 그 값들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나머지 연산, 이런 연산자들을 그 두 가지를 합해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라고 정의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언어들은 보통 정수, 실수, 문자, 논리형 타입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입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연산은 정수, 실수 같은 경우는 덧셈, 뺄셈, 논리형 같은 경우에는 and or not, exclusive or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형, 어떤 연산을 할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리습이라는 언어는 조금 색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일한 자료 구조 S expression, 이 바이너리 트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바이너리 트리? 트리도 자료형이죠. 데이터 타입. 그래서 바이너리 트리, S expression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자료형에다가 연산은 car, CDR, 콘스 등의 연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언어와 다른 그런 데이터 타입과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든 거고요. 그럼 데이터 타입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캐티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본 자료형, 파생 자료형, 사용자 정의 자료형. 기본 자료형은 뭐 베이직 데이터 타입 또는 프라이머리 타입, 포트란, C, Java, Ada 각각이 프라이머리 타입, 인티저 플로트들이 같지 않죠. 다른 것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이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타입 시스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스템은 뭔가 체계적으로 잘 엮여 있는 거죠. 뭐 속된 말로 아구가 잘 맞는다고 하나요? 이것저것들이 짜임새 있게 딱딱 들어맞는 것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값을 정의하고 값에 적용할 수 있는 연산들이 또 연산 결과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형태로 정의가 되는 거죠. 타입 선언하는 이유는 타입 검사를 하기 위한 거고요. 타입 검사를 언제 할 거냐? strong typed 언어라는 얘기도 있고요. 타입 체크를 엄격하게 하는 거. 네, 그래서 strong typed. 타입 얘기할 때 스칼라 타입 얘기도 하네요. 이따 나오니까요. 파스칼의 타입들 정리해봤고요. 에이다의 타입들 조금 더 복잡하고 많네요. 자바의 타입도 다른 언어들하고 좀 같진 않고요. 단순형 또는 스칼라형이라고도 하고 기본형이라고도 하는 것들은 주로 숫자죠. 정수실수들, 정수실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정수실수의 정의 범위, max int, min int가 정의되어 있는지 등이 차이점이 있고요. 폴리모피즘에 대해서는 예전에 얘기를 했고요. 자, 타입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형 연산은 혼합형 연산 해결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네요. 제 1방법. 만약 real i, j가 있다면 i 나누기 j를 결과한 다음에 실수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real i 나누기 real j로 할 수도 있네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죠. 논리형 또는 불린 타입 and or not, XOR 또는 implies, equivalent도 있네요. 대부분의 언어들은 and or not 1, 2, 3만 정의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숫자하고 논리형하고 혼합 연산을 금지해요. 왜? true, false. 예를 들어서 180 더하기 true 연산할 수 있느냐 문제죠. 원래 타입이 다르잖아요. 타입이 다르면 연산이 안 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용하는 언어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언어도 있다는 거죠. 자, true, false 사이에는
크다 작다 비교가 가능한가요? 엄격하게 따지면 크다 작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true는 true고 false는 false일 뿐이죠. C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편의상 false를 0, 많은 언어들이 편의상 true를 1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한 것이지,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비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독립된 각각의 상수값일 뿐이니까요. A가 B보다 작고 C보다 작고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문자형이 꼭 필요한가? 초기에 fortran은 문자형이 없었어요. 정수 실수밖에. 근데 문자가 중요해지면서 문자 타입이 등장을 했고요. 피에로는 문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A라는 배열은 문자 배열인데 10개, 고정 길이네요. B라는 배열은 80개, 최대 80개, 가변 길이네요. C라는 배열은 모양이 픽이 픽처의 약자인데요. AA, XX, 99 형태의 6개의 문자네요. AA는 영문자 2개, XX는 임의의 문자를 의미하고요, 2개. 99는 숫자 0에서 9까지 2개를 의미해요. 이렇게 문자 배열이 여러 가지 가능하다는 거죠. 문자 타입이 있다면 C 언어는 문자 타입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무늬만 문자일 뿐이지 차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상 8비트 정수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자 타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8비트 정수 타입이지. 자바의 바이트 타입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언어들이 문자 타입이 있어요. 문자 타입이 있으면 문자하고 숫자하고 혼합 연산이 허용될까요? 타입이 다르면 허용하면 안 되죠. C 언어에서는 문자를 8비트 정수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고, 문자 타입이 있으면, 그러면 문자 타입에 대해서 타입은 set of values, 문자들 값 A에서 Z까지, 또 뭐 괄호, 마침표, 콤마 등등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허용할 수 있는 연산들, 문자형에는 concatenation, 연결 연산, 물음표 연결했네요. 길이 연산, length, 인덱스, substring, translate, verify, 인픽스 연산도 있고 프리픽스 연산도 있네요. length 연산자는 length A, 프리픽스 연산이죠. PL1 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PL1이 너무 기능이 복잡했나 보죠. 파스칼에서는 불필요한 여튼 필요한 기능들만 남기고 일부 기능들을 제거를 해서 파스칼은 단순한 그런 교육용 언어로 설계를 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문자 타입이 있으면 ORD, 문자의 순서라는 함수 또는 연산이 주어지고요. 차 함수도 제공을 하고요. 다음은 열거형.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열거형에서도 꼭 C 언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C 언어는 열거형도, C 언어는 가급적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타입을, 문자형도 없다고 했잖아요. 8비트 정수이지. 열거형에서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그냥 숫자로 그냥 사용을 해버렸어요. 근데 꼭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월요일은 월요일이고 화요일은 화요일일 뿐이지 왜 월요일은 0이고 화요일은 1이고 수요일은 2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C 언어는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월, 화, 수, 목, 금으로 나열했을 뿐이지 사실상 0, 1, 2, 3, 4로 나열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타입을 따지는 언어에서는 각 열거에서 사용되는 값들에 대해서 predecessor, Wednesday의 predecessor, 그러면 Tuesday, Sunday의 predecessor는 끝이니까 정의가 안 돼 있고, Wednesday의 successor 다음은 Thursday, Saturday의 successor는 끝이니까 정의 안 되고, 이렇게 타입이 분명하게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언어들은 그에 따른 다른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에이다에서는 month를 12개를 정의를 하고 summer months를 June, July, August 6, 7, 8월만 정의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러면 June, July, August 여기도 있고 여기 months 12개에도 있는데 그러면 이 값들이 같으냐 다르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서브레인지 정의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파스칼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월화수목금토 1월, 2월, 3월, 4월, 12월 하고서 6, 7, 8월을 서브레인지 형태로 하기도 하죠. 다음은 배열인데요. 배열은 구조화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데 애그리게이션, 집합체죠. 애그리게이션, 집합체. 집합체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호모지니어스 데이터 집합,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 집합 두 가지가 가능해요. 호모지니어스 모든 같은 값들의 집합, 배열. 헤테로지니어스 다른 값들이 다를 수도 있는 것들의 집합, 레코드 또는 구조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배열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배열은 이름, 차원, 원소형, 첨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배열 첨조를 어떻게 할 거냐, 인덱스, 첨자 인덱스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첨자를 0부터 쓸 거냐, 1부터 사용할 거냐, 언어마다 다르고요. 첨자 범위의 바인딩을 정적으로 할 거냐, 동적으로 할 거냐, 들도 조금씩 다르죠. 다음에 배열에서 상한값, 하한값을 표현할 때, 그래서 1부터 10까지, 1부터 20까지 이렇게 표현할 때 상수만 사용할 거냐, 또는 2 더하기 3, x의 어떤 값이 있다면 x 더하기 10 이런 걸 허용할 거냐의 문제. 또 언어마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파스칼이라는 언어에서 a 사이즈 10이라는 배열, a 사이즈 20이라는 배열 두 개를 선언해 봤는데요. array, 첨자를 1부터 10까지. 두 번째 것은 첨자를 1부터 20까지. 두 개의 배열을 선언해 봤어요. 그러면 두 배열은 타입이 같은 타입일까요? 다른 타입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방금 전에 크기가 10인 것, 20인 것 선언해 봤는데, 만약 크기가 다른 배열들을 매개 변수로 전달한다면 함수에서, 그럼 어떡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C 언어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하죠. C 언어는 1차원 배열밖에 없으니까요. C 언어에서는 2차원, 3차원, 4차원 배열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배열의 배열, array of array. 그러면 3차원이 되는 거죠. 다른 언어들은 다 그래요? 아니에요. 대부분 언어들은 1차원 배열하고 4차원 배열하고 타입이 달라요. 타입이 달라서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함수의 매개변수를 전달한다든지 타입이 다르니까 안 돼야 맞는 거죠. 근데 C 언어는 돼요. 왜? C 언어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1차원 배열밖에 없으니까.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사용하는 것은 무늬만, 인덱스만 2개, 3개, 4개 사용할 수 있게끔. 네가 마음대로 해. 선언할 때도 그렇고 사용할 때도 그렇고 1차원 배열로 선언하고서 2차원, 3차원 인덱스를 2개, 3개 사용을 하든가, 거꾸로 2차원, 3차원 배열로 선언하고서 인덱스를 하나만 사용하든가,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모두 다 1차원으로 해석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C 언어의 모든 배열은 다 그냥 1차원 배열인 거죠. Ada는 동적 배열을 허용하고 있고요. 동적 배열은 힙에서 메모리를 할당하겠죠. 자, 배열은 기본적으로 디스크립터가 있어야 돼요. 디스크립터는 뭐냐면 배열 이름, 속성이에요. 속성. 배열 이름, 값들의 원소 타입, 배열의 길이, 시작 주소, 차원수, 각 차원에 대한 상한값, 하한값, 이런 배열의 각각에 대한 배열을 특징짓는 속성들을 디스크립터라고 하죠. 이해를 들어봤네요. 디스크립터의 이해 참고하시고요. 파스칼에서는 배열 첨자를 실수 타입을 제외한 스칼라형. 스칼라형은 뭐예요? 보통 단순한 값들을 스칼라 타입이라고 하죠. 스칼라 벡터. 스칼라의 정의는 스칼라형이냐 벡터형이냐, 그때 스칼라죠. 그래서 실수 타입을 제외한 스칼라형은 정수형, 열거형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알골 68에서는 알골 68은 이 가변 길이 배열이 가능해요. X, Y, Z가 각각 배열 크기가 X는 1부터 A까지 크기, Y는 1부터 B까지 크기가 다르죠. Z는 1부터 C까지 크기, 이렇게 다른 배열 3개를
W라는 배열을 통해서 W1은 X, W2는 Y, W3은 Z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배열에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슬라이스인데요. 옛날 언어들은 슬라이스 기능이 없었죠. 요즘 최신 언어들은 다들 있죠. 왜 슬라이스 기능을 넣었을까요? 슬라이스 기능이 있으면 편하고 좋으니까. 특히 요즘 딥러닝, 텐서플로우에서 파이썬에 슬라이스 기능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요즘 언어들은 슬라이스 기능이 있고요. 배열 간의 연산을 허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즉 A 배열, B 배열, 배열 두 개가 있다고 하자. A, B 배열을 어사인먼트, A, B 배열 크기가 100이라고 하자. 그럼 100개의 값들을 서로 복사할 수 있느냐 한꺼번에 문제죠. 그래서 치환문이 가능한지. 이런 언어도 APL, PL1, 알고리즘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C 언어 가능하지 않죠. PL1에서는 배열 복사에 의해서 그런 기능을 지원하고 있네요. 다음에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도 C 언어 스타일하고 다른 언어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죠. A 배열을 10, 20, 30, 40 2차원 배열의 값을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이 마지막 라인처럼 인덱스 1에 1 값을 주고 다른 값에 0을 주고, 두 번째 인덱스 2에 1 값을 주고 다른 값에 0을 주고, 이런 식으로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들이 언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 타입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들이 배열 이름, 배열 원소에 대한 신텍스 문제, 원소 값에 어떤 자료가 사용되는지, 첨자는 어떤 타입들이 사용되는지, 배열 크기가 확정되는 게 언제인지, 바인딩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열 크기가 확정되는 시간, 배열 이름에 대한 주소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가, 슬라이싱 기능이 있는가, 초기화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장 연산이 어사인먼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 덧셈 연산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다음은 연상 배열, 요즘 연관 배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Associative Array, Key Value, Attribute Value 형태로 배열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또 최신 언어들은 파이썬을 비롯한 이런 기능들을 다 허용하는 추세고요. C 언어 이전 언어들은 이런 기능이 없었죠. 그러니까 슬라이싱 기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연관 배열을 지원하면 해쉬 기능이 매우 편하게 해결이 되고요.